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4년 3월 29일입니다. 자, 투표 날까지 이제 12일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여론조사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영등포갑, 그 다음에 경기 하남갑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PMI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게 경기 하남갑에 지금 추미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시장이었던 이용 두 후보가 붙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용 후보가 추미애를 소수점 차이지만 앞서고 있다는 이런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우선 그 영등포 갑을 보시면 여긴 지금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후보, 그 다음에 민주당의 최현익에 붙고 있는데 41.9 대 32.1로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나는 이런 그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영주 후보가. 그러나 하여튼 김영주 후보가 이곳에서 3선을 했었고 이런 상황인데다가 지난 그 지방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 지역에서 다 윤석열 후보, 오세훈 시장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주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영등포 갑이 이제 구도심이 밀집된 지역구긴 한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발 수요가 상당히 존재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권 여당 소속인 김영주 후보에게 지지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경기 하남갑의 이용 추미애 두 후보 지금 그 상황입니다. 완전히 초접전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실시가 돼서 발표가 됐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붙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로 됐는데, 얼마 전에 나온 조사를 보면은 4.6까지 붙은 바가 있습니다. 추미애 47.8, 이용 43.2로 4.6까지 붙은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나온 걸 보면은 한국경제하고 PMI가 실시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반대로 이용 후보가 0.3%포인트로 오히려 앞서고 있는 것으로, 물론 소수점 차이지만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론 흐름이 뒤비졌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 흐름이 이제 여당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역시 그 개발 수요가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이 지역에서는 서울 편입 이 이슈가 굉장히 여기서 크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서울 편입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 찬성이 거의 60%로 나오고 반대가 34.8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그 더블 스코어로 하남시의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결국은 이용 후보 쪽으로 이렇게 여론이 지금 바뀌고 있는, 디비지고 있는, 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이 하나의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쭉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붙다가 지금 최근에 4.6%까지 좁혀졌다가 드디어 이제 0.3%포인트로 해서 국민의힘의 이용 후보가 앞섰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이용 후보 쪽으로 이렇게 좀 힘이 쏠리고 있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보면은 지난번에 여기도 지난 총선에서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여기서 지역구를 가졌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고, 그 다음에 하남시장도 지금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용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하남갑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오늘도 재판이 있었죠. 우리가 앞으로도 2일과 9일에도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재명이가 쇼를 했습니다. 아마 얼굴이 따가울 겁니다. 이 당의 대표라는 자가 말이죠. 바로 그 선거운동 기간에도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얼굴이 뜨거운지 완전히 쇼를 했어요. 국민들 상대로 해서 유튜브에서 보니까 자신이 그 유권자들의 지지자를 상대로 해서 한 것이겠지만, 내가 이렇게 법정에 나가는 게 정치 검찰의 공작이다,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그 새빨간 거짓말이죠. 재판 일정을 잡는 것이 검찰이 잡습니까?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절차, 이런 것들은 다 그 재판관이 하는 겁니다. 그걸 국민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런 발언들은 재판관을 비판하면은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황당하게
정치 검찰인이 이래가면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뭐 현 정부를 비난하고 검찰을 갖다 끌어들여가 검찰을 왜 갖다 끌어들입니까? 일종은 이거 재판부가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이 그 속을 리도 없고 그런 황당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이 한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게 계속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있는 게, 오늘 재판도 어제 보니까 이재명 측에서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재판부가 안 된다, 제명아 나와라, 키랬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재판 뒤에 또다시 이재명이 직접 2일날 9일날 좀 연기 좀 안 되겠느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좀 상황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재판부가 선거운동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나, 그러나 전에도 말했듯이 안 된다, 제명아 나와라, 그러면서 거듭해서 이것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강제 소환할 수밖에 없다, 이 원칙을 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이 지금 형사합의 33부의 김동연 판사가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제1야당의 대표고 한데 법과 원칙을 조금도 지금 양보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대원칙은 그겁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건 출마하는 것이고 그것이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걸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사실 그 김동연 판사는 처음에 그 재판 기일을 잡을 때도 일주일에 2회, 3회씩 이렇게 잡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측이 변호사들이 뭐 난리 부르스를 치고 지금 당 대표인데 어렵다 이렇게 했지만 다 키를 했죠. 대부분 다 키를 하고 그대로 재판부가 주관을 갖고 지금 이제 재판 일정을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턱도 없는 이런 거 이재명의 재판부를 갖다가 무시하는 이런 그 행태를 보고 상당히 속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자다, 이재명이가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불출석을 하고 툭하면 불출석을 하고 뭐 지각하고 조퇴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아마 느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간에 선거가 지금 코앞이고 당 대표고 하고 이런 자인데 2일날 심지어 투표날 하루 전인 9일날도 나오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법과 원칙도 물론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 재판을 해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측근들이 여기저기서 1심에서 지금 유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징역 5년씩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큰 범죄 혐의로 그렇게 유죄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몸통인 이재명은 더한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해서 이 김동연 판사가 이재명이 상당히 지금 범죄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도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것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이 깔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런 점에서 대단하다, 휘둘리지 않고 있다, 야당의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 점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끝나자마자 지금 또 지역구죠, 계양을로 가가지고 밤늦게 또 뭐 이렇게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인천 계양을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면 유권자들이 볼 때 원희룡, 이천수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재명은 보이질 않아요. 어디 갔나 봤더니 뭐 다른 데 지형주세 갔나 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재판장에 가서 쭈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2일 날도 9일 날도 나와야 됩니다. 자, 인천 계양을 유권자 입장에서 이런 자에게 자기 지역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안하고 한 것이죠.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 이 선거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당의 대표라는 자가 말이죠, 결국은 사법 리스크가 이제 선거날, 투표날 코앞에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극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참 좀처럼 보기 어려운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그 황당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지금 이 당 대표로 있음으로 해서 참 보기 드문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민주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자, 2일과 9일도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남욱을 증인으로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요새 그 유동규 씨가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을 담은 책을 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정진상이 김만배에게 대선 자금을 요구했다, 이것을 못을 박았습니다. 이 책에서 활자로 박았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해서 오늘도 재판장에서 유동규 그다음에 정진상이 뭐 언쟁을 벌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책에다가 당당하게
바로 정진상이 이재명의 그 대선 자금 이걸 요구했다라고 못을 박았다는 건 자기는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권순일에게 로비를 했다. 쌍방울을 통해서 권순일에게 이재명 그 재판 관련해서 로비를 했다. 이런 내용이 최근에 유동규가 펴낸 책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나는 분명하게 들은 걸 얘기한다. 김면박이 들은 얘기, 정진상이 들은 얘기, 그래서 이재명 관련해서 그런 거 중요한 그 아킬레스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당당하게 지금 이제 증언을 하고 있어서 이재명은 더욱더 좀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